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비평 모스 FET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이트에 이제 음의 전압이 인가되면 N 채널 렌즈 영역의 전자의 기판이 이제 아래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 그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비평 모스 FET 전압, 문턱 전압. 그 채널 영역의 전체가 이제 공비평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부분이고, 전류를 운반하는 캐리어가 없어지고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임계 전압 값을 말하는 겁니다. 문턱 전압이라는 것들이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비평 N채널 모스 FET 동작 원리 부분들은 일단은 그림을 잘 이제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가형 모스 FET, 이제 공비평 모스 FET 문턱 전압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비평 모스 FET 동작은 드레인 전류가 감소합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비평 모스 FET 이제 부분인데, 일단 드레인 전류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영역이 정해지죠. 이제 꺾어지는 이쪽 위쪽 부분을 다 포화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전류에 의해서 계속 증가되는 거. 이 전류값에 의해서 같이 이 전류, 드레인 전류도 같이 증가한다. 근데 어느 일정한 영역이 이상 되면 포화,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항상 증폭 증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은 공비평 N채널 모스 FET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이트 단자가 인가되는 음의 전압이 커질수록 공비층에 이제 확대되는 드레인 전류가 감소한다.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채널 영역의 캐리어를 모두 제거하여 드레인 전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의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며 전압은 0보다 작다. 그리고 증가형 N채널 모스 FET와 이제 유사한 전류 전압 특성을 가지고 VGS, VDS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차단 모드, 비포화 모드, 포화 모드를 이제 동작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은 이제 모스 FET, 이제 바이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하선, 동작점, 기억을 해야 될 얘기예요. 증가형 모스 FET, 공비평 모스 FET 바이오스를 어떻게 거는지. 일단 로드 라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부하를 건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부하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부하의 양단에 나타내는 전압의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직류부하선의 상에서는 트랜지스터의 이제 동작점 Q점, 이 Q점이 뭐에 의해서 변한다? 전류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이 동작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단점, 동작을 해서 천이점, 이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영역이 바뀌죠. Q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은 전류 값에 의해서 이 Q점도 움직인다. 이렇게 포화 영역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피스파이스로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이 피스파이스라는 것들을 값을 딱딱 넣어주면 이게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업로드된 피스파이스 깔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점에 따라서 입출력 파형 왜곡 부분입니다. 일단은 동작점이 차단점 근처로 치우치는 경우, 여기 파형이 왜곡이 됐죠. 끊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의해서 파형 자체도 이 자체도 끊어진 거죠. Q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Q점이 있을 때는 이게 파형에서 차단되고, Q점이 여기 올라가면 파형이 안 끊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여기도 끊긴 거예요. 차단점. 동작점의 이제 입출력 파형의 왜곡 부분들, 동작점의 천이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파형 자체가 Q점이 여기 있는데 세츄레이션 됐다는 거는 우리가 잘라 나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도 이제 일부가 잘라 나간다. 그걸 감안해서 회로 설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동작점에 따라서 임출력 이제 파형 왜곡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아까보다 이거는 파형 왜곡이 안 일어났죠? 동작 포화 영역의 이제 중앙 근처에 이제 동작점이 설정이 되면 Q점이 여기 있을 때는 이 파형이 천이 돼서 잘라 나갔는데 Q점으로 이렇게 Q점이 올라가 보니까 전혀 왜곡이 안 된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왜곡이 안 되는 형태로. 예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압 분배 바이어스, 볼티지 디바이드 이제 바이어스는 부분인데, 전압 분배 바이어스 부분들은 여기 VGSQ에 의해서 R1, R2에 의해서 요 IDQ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치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거고, 전압 분배 바이어스 부분도 R1, R2에 의해서 요 자체 동작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수치를 이게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도 같은 거를 똑같이 R1, R2 이게 수치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바이어스, 셀프 바이어스를 걸 수 있는 거예요. R1, R2 이제 부하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동작점 자체는 Q에 의해서 포화 영역을 결정하고 있겠죠. 자기 바이어스에 대한 수치를, 동작점 위치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기 바이어스 부분은 이제 P채널 모스 FET 자기 바이어스 회로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R1, R2 이 부분들에 의해서 동작점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수치. 예제는 다음과 같고, 이제 이런 R1, R2의 값을 넣어줘 보는 거예요. 300kΩ, R2는 이것도 300kΩ, RD는 이렇게 수치를 넣어서 채널 변조를 무시하고 이제 Q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피스바이스 가치를 넣어줄 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피평 모스 FT 바이어스 부분은 영전압 바이어스 부분인데, 일단 이 모스 FT에 따라서 IDQ가 결정이 되겠죠. 이런 수치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공피평 모스 FT 바이어스 부분인데, 자기 바이어스 이제 RS 바이어스의 안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저항과 전압 전원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스 FET가 예전에 여러분 똑같이 수치를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는 자기 바이스 회로 특성에는 이제 다른 조건들이 이제 동일한 상태에서 소스 저항 RS가 클수록 부하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RS가 클수록 부하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Q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스 FT의 이제 소신호 등가 모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등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앞장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저주파 등가 모델, 고주파, 로우 프리퀀시 등가 모델과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에 따라서 등가 모델 특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주파 특성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주파 부분. 모스 FT에서는 정전 용량, 페러스틱 캐패시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저주파일 때는. 그러나 고주파일 때는 주파 특성이 포함돼서 기생 정전 용량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파가 높을수록 모스 FT 옆에 기생되는 정전 용량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게이트가 산화방에 의해서 절연되어 있는 게이트 단자가 개방된다. 이런 형태의 등가 모델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달 컨덕터스 GM이라고 하죠. 보통 전달 컨덕터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응? 그 포화 영역에서 동작의 모스 FT는 게이트 소스 전압 VGS에 의해서 전압 제어 전류원의 의뢰로 동작을 한다. 그걸 트랜스 컨덕턴스, 전달 컨덕턴스 모델링 하는 부분인데,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 컨덕턴스의 이 파형이 동작점 Q에 따라서 바뀌겠죠. 내려가느냐 올리냐에 따라서 이 파형 자체가 바뀐다. 전달 컨덕턴스 구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컨덕턴스의 정의가 뭘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비례한다. 뭐에 따라서? 전달 컨덕턴스는
MOSFET 채널 폭과 채널 길이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QN값 이런 값들. 수치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름대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 저항 부분인데 이제 채널 길이 변조 효과죠. VDS가 증가할수록 채널의 이제 핀치오프가 확대되는 부분이고 유효 채널 감소되고 드레인 전류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 모스FT가 이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를 지금 1학년 때 배우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에 교수님도 한 87년, 88년 이때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이. 원서로 이것도 이제 모르는 영어를 그냥 원서로 수치로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을 직장생활 했냐면 연구소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30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 활용해서 회로 구현하고 전자 쪽으로 회로 구현하고 단말기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기지육장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기도 요즘에 다 컨트롤 제어 부분들은 전자회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포화되는 부분들 Q점에 의해서 소신호 드레인 저항에 따라 이런 Q점이 바뀌어서 부하선이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처음에는 모르면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체크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어쨌든 모스FT 이제 증폭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모수의 FET를 보통 이제 일반 RF나 뭐 전자 회로 이런 쪽에 증폭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로에 의해서 회로선을 따라서 어떤 신호가 가다 보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회로가 신호가 줄어드는 거야. 그 줄어드는 거를 올리려면 뭐 증폭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회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증폭기 역할이에요. 공통 소스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동통실 보면 기지국 장비에서 전파를 딱 쏘면 중계기에서 넣는 게 중계기라는 게 증폭기예요. 어떤 신호를 작은 신호가 전파를 향해서 가면 그걸 받아서 신호를 키워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단말기로 신호를 받고 통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처음 익숙치가 않은데 그냥 익혀두는 거야. 공통 소스가 있구나. 이런 거 눈에 계속 익히다 보면 한 학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다음에 1년, 2년, 10년 지나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이런 또 드레인 게이트 소스가 역광을 올리기도 하고 또 공통 GC 같은 이런 눕혀져 있구나. 이런 구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소스 증폭기 그러니까 입력 전압 VS에 대한 게이트 소스 전압에 대한 부분인데 모스 전달 컨덕턴스 부분이 있고 증폭기 게이트에 인가되는 작은 전압이 드레인의 큰 전압에 의해서 이제 증폭기 전압이 일어나는데 입력 전압과 이제 출력 전압은 반대 위상을 갖는 거죠. 뭐라고? 위상이 바뀐다. 뭐에 따라서 입력 전압, 출력 전압은 반대 위상을 갖는다. 뭐가? 공통소수 증폭기가 위상이 바뀌었죠. 위상이 바뀐다는 건 이 파형이 뒤집어진다고 보면 돼. 1대1로. 네? 전자 컨덕턴스에 따라서. 공통소수 증폭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증폭기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통소수 증폭기도 여기 저항에 의해서 이제 등가 모델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공통소수 증폭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공통소수 증폭기 이제 전압 이득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반대 위상을 나타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공통소수 증폭기 전압 이득이 크게 만들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공통소수 증폭기 특성, 전압 이득, 뭐 CPT 이제 컨덕턴스 이런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거고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이 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피스와이스를 한번
복석을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넣었을 때 이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잘한 거예요. 예제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모래에 따라서 파형이 바뀌나,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RD 요가 값이 1kg에서 3kg으로 변하면서 이게 바뀌는 파형이 되는 거예요. 1kg에서 3kg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파형 물결 파동이 깊다가 작다가 바뀌죠. 뭐에 따라서 RD 저항 정분에 따라서 파형이 바뀌는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코프나 스펙트럼 이런 걸 찍어보면 이런 파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나 이런 위에서 얘기한 수치들을 다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넣고 설계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다. 이런 것들은 수치하는 부분들이 다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부하 저항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하 저항 포함되는 게 어떻게 될까 이제 보면 될 거고, 이 부하 L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IDC 전류 흐름이 틀린 거죠. 보통 이제 소스 저항을 갖는 이제 공통 소스 증폭기가 있는데, 소스 저항은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했죠. RS라고. 소스예요. 소스 저항이 여기 있어요. RS. 그러니까 drain bias 전류의 IDQ의 변동을 작게 만들어 Q점을 안정화하는 거다. 보통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6장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귀환 증폭기라고. 그러니까 증폭기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증폭기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틀리겠죠.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나가는데 다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율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맥 PN 다이오드부터 증폭기 원리를 아는 거예요. 증폭기. 뭐냐, 이런 음성도 증폭기가 흘러가는 거겠죠? 교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이제 작게 입력이 되고 막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증폭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열에 그러니까 소스 저항을 갖는 공통 소스 증폭기 이렇게 부분이고, 소스 저항을 갖는 공통 소스 증폭기의 전압 이득이 뭐에 따라서 앰플리 전달 컨덕터스 저항 볼티지 VS와 V0에 의해서, 그러니까 RS야 제로인 경우는 RS가 제로로 했어. 제로인 경우 비해 감소함. 분사적인 전달 컨덕터스의 변동이 무관해서 RD와 RDS B가 이제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소스 저항 RS가 이제 전압 이득이 미치는 영향 부분입니다. 이제 부하 저항 RD와 소스 저항 RS B가 RS RD로 결정되는 거겠죠. 온도나 트랜지스터의 편차에 의해서. 증폭기 동작점과 전압 이득이 이제 장점 부분이 있고, 전압 이득이 감소하는 단점도 수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캐패시터의 역할 부분인데, 동작 주파수의 이제 범위에서는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매우 작아지도록 충분히 큰 값, 캐패시터를 사용하면 이제 CS에 단락 회로가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교류 신호에 의해서는 이제 RS가 단락되고, RS에 의해서 이제 소신호 전압 이득이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값을 피스파이스 값을 넣어줬을 때 이런 파형 만들어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여러분들이 한번 툴을 깔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찰 부분들은 뭐예요? 이런 부분들. 전달 컨덕터스 값, 노멀라이즈드, 전압 이득, 노멀라이즈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사회에 가서 어떤 회로 설계나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 값을 많이 받아.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뭐겠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값을 넣어보고 이런 파형에 넣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럼 값을 맞춘 거예요. RS의 클수록 VDQ가 이제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 드레인 증폭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소스 전압이 이제 VTN 차를 유지하면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입력 전압과 이제 출력 전압은 동일 위상. 위상이 동일 위상인 거는 위상이 같은 거예요. 위상이 같다. 파형 같죠 이게? 부분들 위상차가 있으면 바뀌겠죠. 공통도행 증폭계에 대한 등가회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통도행 이렇게 있구나. 교류 등가회로, 소시르 등가회로. 공통도행 증폭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덕턴스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수치를 구성해서 아까 피스파이 형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원리가 없으면 그 툴도 못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상호 약속이니까. 출력장에 대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R0 공통 드레인 증폭기의 출력장을 구하기 위한 등가 회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통 드레인 증폭기 특성. 전압이득은 뭐냐? 근사적으로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뭐가? 전압이득이. 출력장은 뭐냐? 매우 작은 출력장을 갖는다. 뭐가? 전압 증폭기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출력저항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예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를 한번 이 값을 넣어서 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화형이 나오면 돼요. 공통 게이트 증폭기 부분들은 IS 부분들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동일 위상을 갖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아캐드나 회로 설계를 해서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어떤 파형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통 게이트 등폭기 부분도 하드웨어 부분들이 이런 칩을 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등가위를 갖는 특성을 가지니까 나는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전압 이득 부분도 이제 VD의 수치를 이렇게 따라서 구현을 했다는 거죠. 전압 이득 근사적인 게 1에 가까울수록 값을 갖는다. 뭐가? 전류 이득이 1에 가까운 값을 가깝게 근사적으로 갖는다. 입력 저항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RI가 작은 값을 갖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들은 어쨌든 공통 게이트의 증폭기 특성 부분인데,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아까 얘기했죠. 전류 이득이. 입력 저항은 매우 작은 입력 저항을 갖는다. 출력 저항은 큰 출력을 저항을 갖고, 전류 이득이 1에 가깝고 매우 작은 입력 저항과 이제 큰 출력 저항을 가지므로 전류 버퍼를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예제 부분들을 똑같이 피스파이스로 한번 돌려보고 그럼 파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스피트 증폭기의 특성 비교. 이런 이제 피스파이스 분들은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수치로 계산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툴이 좋아서 이런 파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치 해석을 다 못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엄청 편한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 거지. 네? CS, 소스, CD, GS 이런 형태는 이제 전압이득, 전류이득, 입력장값, 출력장값 이런 특성표를 여러분들이 칩을 사고 뭐 하면 이제 데이터 시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점검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CS 증폭기는 뭔지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이게 뭔지 한번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저 시뮬레이션 실습인데, 여러분들 한번 깔아서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 하나씩.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틈틈이, 어쨌든 코로나로 이제 힘든 적이니까 한번 깔아서 한번 보다 보면, 야, 피스파이스가 이런 거구나. 이런 툴들도 이제 회사에서는 쉽게 못 사. 교육용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업로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익숙하게 이런 게 있구나. 이번 학기에 야, 피스파이가 뭔지, 이런 회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만 기억해도 한 학기 소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결과가 뭐에 따라서 아까 수치가 이런 피스파이스로 일단 계산이 돼. VGS에 따른 볼티지 전압값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값이 Q 값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 뭐에 따라서 전달 특성에 따라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면
희열감이 있겠죠. 그죠? 실습 부분 똑같은 말이에요. P 채널 부분에 이런 값을 넣어줬을 때 똑같이 값을 넣어줬어. P스파이스로 회로를 구현해 갔어. 회로 여러분들이 오아캐드나 이런 것들을 한번 P스파이스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회로를. 그러니까 전자공학에서 전자회로를 한다. 하드웨어를 한다. 그럼 회로를 구현할 줄 아는 거예요. 회로를 구현해서 시뮬레이 특성이 딱 나오면 그걸 아트웍을 해서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드들이 어디야?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핸드폰, 뭐 여러 가지 전자 소자에 회로로 기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동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저항, 전류, 전압 이런 값에 의해서 어떤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똑같이 비스라이스 회로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오아캐드라는 구현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전자공학, 전자회로의 기본이 하드웨어 하는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나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하드웨어를 구동을 하는 거예요. 전압을 어떻게 넣을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넣어라 마라 이런 형태 이런 구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겠죠. 하드웨어에도 뭐 단순 하드웨어가 있고 RF가 있고 여러 가지 분이 있듯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전자공학의 전자회로의 기본은 오아캐드, 피스파이스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파형을 만들어 보면 전자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파형을 내기 위해서 회로를 구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습 부분도 똑같아요. 이런 회로를 한번 모스펙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파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급하게 남들 해왔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원리들은 1장부터 쭉 되는 거를 한번 쭉 보시고 이 자료를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선생님도 10년, 20년 전에 공부했던 걸 보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전자공학이나 IT는 굉장히 빨라 속도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런 자료들이 사회에 가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초적인 전자회로 기송은 알아야 돼. 그죠? 전기공학이면 전기공학에는 RLC 소자를 알듯이 전자회로는 PN 다이오드, 모스 FET, 증폭기가 뭔지 무슨 증폭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보드를 딱 봐도 야 이게 다이오드구나, TR이구나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구분을 해보고 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이런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만 있으면 모스 FET 얼마든지 이런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이렇게 집에서 한 번씩 학습 목표가 뭔지 계속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 이게 다 그렇지만 눈에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가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해야지 모스 FT가 뭔지 이런 분들 이번 학기는 그걸 다 익숙해지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수치를 모르면 이 피스파이스나 이런 회로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요거보다 더 나은 어떤 연구를 하고 하려고 했다면 이런 원리들을 서로가 약속이거든요. 이게 수치라는 게. 근데 이게 수치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하는 어렵게 느낀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쉽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가 야 쉽구나. 그냥 우리가 보는 보드 레벨에 있는 회로들을 전자회로로 꾸몄구나. 근데 전자 뭐든지 뜯어보면 전자가 들어가 있어. 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판이 하드웨어 보는 게 이게 뭐구나. 이게 이제 이런 회로들이 구성이 돼서 뭐 기판도 만들고 보드가 들어가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이제 하고 있지만 일단 계속 한번 슬라이드를 틈틈이 보고 아직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출석을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들어와서 편하게 보고 자유스럽게 한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